네, 오후 시황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오후 시황과 관련해서 이광무 대표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후 시황 보고 왔는데요. 오전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흐름 마감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오후장 종가 관리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오전장에는 출발은 좋았지만은 장중 내내 좀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재차 상승세를 좀 키워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후반대까지 수급의 이탈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해지고 있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특징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사료 및 농업 관련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런 사료와 곡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료가 필요한 나라는 뭐 유럽,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아프리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반에 있었던 사료 곡물주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원자재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동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직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 수출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좀 염두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컸는데 오늘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움직임이 컸었습니다. 우선 이제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효성 OMB 그리고 대주산업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고요. 남해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조비 그리고 경농 이와 같이 농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기간 하락에 대해서 낙폭과대 인식도 있지만은 일단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본다면은 식량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곡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에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 한 번 더 유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자재, 이제 음식료의 원자재에 관련돼서 옥수수나 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옥수수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곡물과 사료주는 올라가고 있는데 옥수수는 내려가는 이 관계가 좀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은 이제 이 곡물 수출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자재 선물 시장을 제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발언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곡물 수출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한때 이 식량 공급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났었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변동성이 어떤 계절성을 띠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좀 막혔을 때는 큰 리스크가 컸지만은 다시 한번 좀 이 수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풀어주면서 곡물 가격이 좀 진정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수출길을 좀 막는다면 흑해를 통한 이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수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이 우려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푸틴의 대통령에 대한 말 이야기로 해서 곡물 관련된 종목들, 사료 관련된 종목들,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한일산업, 고려산업, 한탑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볼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안에서 일단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곡물가에 대한 변동으로 더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와 같은 뉴스를 좀 본다라면은 저는 효성 OMB를 탑픽 종목으로 볼 것 같습니다. 효성 OMB. 우선은 탄력은 오늘 대주산업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일단 효성 OMB가 가장 큰 이 탄력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주가가 낙폭과대에 위치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대주산업보다 지금 접근성이 좀 좋은 효성 OMB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등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향방을 보시게 되면은 효성 OMB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부진하게 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낙폭과대 인시,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가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사료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은 효성 OMB가 과거에도 많이 해왔다. 그래서 효성 OMB를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근성이 좋은 효성 OMB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테마인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발 이런 에너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또 신재생에너지 이야기하면 풍력이랑 태양광 이야기 나오고 어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있었는데 오늘 태양광 관련된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보이게 된 배경은요. 아무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유럽과의 좀 여러 가지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석유 상한제 이야기들 때문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G7을 통해서 석유 상한제를 시행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향후에 이제 가스 상한제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반사이익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들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좋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다시 한번 상승세에 의해서 신고가가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저는 항상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하나솔루션 주축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솔루션 지금은 소폭 상승폭을 반납했지만은 장중에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신성 ENG라든지 S에너지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상승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종목들 움직임이 참 좋았는데 여기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과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의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풍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제주도 해역에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또 풍력에 관련된 걸 좀 더 보면 좋을까요? 네, 올랐죠. 네, 올랐기 올랐습니다. 때문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확산이 되었었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이 풍력 단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도 이야기해 주셨고 풍력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조금 더 태양광과 풍력 오늘은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풍력 쪽에서는 우림 PTS가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장중에 18%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만 본다라면 오늘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시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에너지 단련에 대한 키워드로 더 접근한다면은 저는 태양광을 좀 더 먼저 보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보충에 대한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새롭게 추진한다면은 풍력 타워라든지 풍력세를 구축하는 것보다 구조물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접근성은 태양광이 좀 더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이 좀 더 먼저다. 그럼 태양광 중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으시는 거 있을까요? 네,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좀 강한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배열의 확장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라면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는 현대에너지솔루션 보면서 후발주들 보자. 일단은 탑픽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을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에너지 대란에 대한 크기로 봤을 때 이 유럽의 겨울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에너지 소비가 물론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은 지금의 에너지 소비보다 더 큰 에너지 소비가 나와주는 계절적인
시기, 뭐 유럽의 겨울 시기가 오게 된다면은 더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반사적인 뭐 동행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탄력도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 했을 때 네. 연말, 내년 연말. 연초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부터 뭐 내년 연초까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그러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봐도 네. 될까요? 남북 경협주가 상승입니다. 이런 테마는 사실상 일시적인 테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윤 정부에서 북한이랑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회담을 개최하겠다. 이 이야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남북 경협주가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나온 소식이고 또 테마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대북에 대한 제재를 조금 이제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북 회담에 대한 대화 제의를 했다는 점, 이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기간적으로 본다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 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회답이 나왔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들이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뉴스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는 좀 이 남북 경협주를 바라보게 되는 오랜만에 모멘텀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좀 컸지만은 연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뉴스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일시적인 테마주의니만큼 뭐 신원, 일신석재, 제형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석을 좀 전후로 해서 네.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추석 명절 전이기 때문에 꺼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라면은 추석 명절 이후에서도 뉴스가 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장이 열리지도 않고, 네. 그리고 추석 명절 이후에도 이 이야기들이 계속 진전이 되는지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 앞두고 거래할 수 있는 요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안에 모든 것을 좀 마치고 추석이 명절 지나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결정하는 건 너무 섣부른 결정일까요? 뉴스에 대한 진행을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된다. 만약에 이제 이 대화가 급전돼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추진된다라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런데 추진된다라고 치면은 또 이 남북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진정이 될까? 다음 미션은 뭘까? 알려주지 않는다라면은 이 미션에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들로 해서 움직였지만 그 이슈에 대한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단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은 오늘 안에 좀 매매를 좀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서는 조금 더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 네.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오늘 가장 큰 탄력이 나왔던 종목을 좀 먼저 보셔야 될 텐데, 네. 선생님이 이야기 주셨던 종목 중에서는 제형솔루텍 그리고 일신석재 이와 같은 종목들 대비해서 신원이라는 종목이 가장 큰 등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장중에 12%대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은 4%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크게 연출이 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윗꼬리 연출되었던 위치가 정거점 위치이다 보니까 매물 부담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장 후반대에 1,700원대 이상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1,8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꼭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도 사실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1,650원 라인 때 이 위치가 지켜지는
상태에서 변동이 나와야지 네. 이 라인대가 밀린다라면은 오늘 상승했던 것들을 대부분 반납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단기로 보자라고만 단기로 이야기 보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남부 경업주로 신원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단기로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슈가 나오거나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지 뭐 네. 어떤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나온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그 높은 상승률에 있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일화학이 지금 25.14%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일화학 같은 경우 현재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오늘 한일화학 왜 이렇게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한일화학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는 오늘 장중에 나오지는 못했고요. 네. 일단 한일화학, 일단 석유화학 제품에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원유 혹은 석유 제품에 대한 이 이야기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한일화학이 왜 올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탄력이 좀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네. 특정한 명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 차트로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일정한 추세선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장중에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 유입에 따라서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만약에 소각된다라면 주가가 좀 내려올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33,000원 라인대를 지켜가면서 이 추세를 이어가야지 만약에 33,000원대 이탈한다라면은 차익성 물량이 출현될 수 있다는 점. 왜냐면은 어제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윗꼬리가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만약에 지켜진다라면은 32,500원 라인대 정도 요 라인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뉴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나오면 또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은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뉴스로 해서 올라왔다가 네. 뉴스가 발표되었을 때 차익성 물량이 좀 이벤트 소멸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뉴스를 좀 보시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했을 때 32,000원 라인대 오늘 현재 위치에서는 32,000원 라인대 주시면서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화학 특별히 이슈는 없는데 지금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선 반영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점도 한번 다시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17.68%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 페인트는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수를 또 방어해주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조광 페인트 또 이렇게 오르는 이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신사업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신사업 기대감 뉴스로 이제 부각이 돼서 크게 급등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조광 페인트가 뭐 기존에 있었던 안정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신사업을 간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석유화학 제품을 다루면서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시너지에 대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너무나 뜬금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로서 이 종목에 대한 체질이 좀 탈바꿈 된다라면은 주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작에 대한 시작의 단계이긴 하지만은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했을 때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주가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나왔던 지점은 일단은 상단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접근하시는 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신다라면은 9,000원대에서 가격 지지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뉴스에 대한 파급력은 저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관심권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안에서 조광 페인트도 편입을 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뉴스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은 시세에서는 충분히 그 시세가 좀 나온 만큼 이제는 좀 변동성 가격을 보고 좀 대응하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은 뉴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조광 페인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걸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좋은 흐름이고 앞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모화, 화학 쪽에서 지금 많이 네. 상승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화학 쪽에서 왜 이렇게 많은 상승률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때는 이 2차전지뿐만 아니라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오늘까지도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가 지금 이평선을 좀 확장시키고 있는 구간이라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과정에서 저점에 대한 추세선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데도 오늘 좀 갭을 띄어서 크게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라고 보여져서 저는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들고 가자. 이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비중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비중에 대한 조절한다라면은 25,700원 이 라인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학은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다.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는 전략. 비중 조절한다라면은 25,700원 가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는 다 현재 상승은 하고 있지만 다 가져가도 좀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좀 가장 믿음을 받고 있는 네.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활동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증설 이야기라든지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좀 기회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순환매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장 높은 고점을 확인할 때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물론 종목에 대한 차별화는 필요하다는 것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테마별로도 한번 살펴를 봤고요. 실시간으로도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후 PM 이슈 브리프까지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언제까지나 본인에 의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TV는요.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세계경제TV 검색을 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